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 4명 중 1명이 등을 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부정평가층은 인사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절망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비호감이라는 응답이 호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권리당원 투표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재명 후보 독주 속에 호남 대표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가 안방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와 경제난, 남북 문제 등 혼란한 전국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민주화, 평화, 인권을 외쳤던 DJ 정신 계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 4명 중 1명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부정평가층은 윤 정부의 인사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가까스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조사에서 27.4%까지 떨어진 뒤 3주 만입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이하 연령층의 77.9%가 잘못한다고 응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묻자 66.7%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지지했지만 반대로 돌아섰다고 답한 반면 반대했지만 지지하게 됐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습니다. 지지를 철회했다는 응답은 20대 이하 남성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도 31.3%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소 부정 12.7%, 매우 부정 53% 등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은 65.7%에 달하며 긍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긍정평가층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야로 외교 안보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적폐청산, 경제 민생 정책 순이었습니다. 부정평가층은 인사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봤고 경제 민생 정책, 외교 안보 정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비호감이란 응답이 호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의진 기자입니다. 긍정과 부정 키워드 각각 4개씩을 제시한 뒤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절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정이 23.1%, 불공정 15.2%, 갈등 9.3% 등 순이었습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않은 건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상 이미지로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에서는 비호감이라는 응답이 호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66.4%는 비호감이라고 답했고 호감은 이보다 적은 28.9%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계층에서 비호감이 더 높게 나온 반면 보수층에서는 호감이 57.8%로 비호감보다 17.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여성과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어서 여야 차기 당대표 적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선두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남은 전당대회 지역 가운데 호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1.8%로 17.8%를 기록한 이준석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인 4.0%포인트 앞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 뒤로는 안철수 의원 14.7%, 나경원 전 의원 11.7%,
김기현 의원 3.3%, 장제원 의원 2.9%, 조경태 의원 1.6%를 기록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지난주 대비 각각 5.7%포인트, 1.0%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는 이재명 의원이 49.1%로 2위인 박용진 의원 27.7%를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8.28 전당대회에 남은 호남과 서울, 경기 가운데 호남에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호남에서는 이재명 의원 59.4%로 박용진 의원 28.1%를 31.3%포인트 앞섰고 서울과 경기, 인천은 이재명 의원이 각각 23.8%포인트, 30.1%포인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 투표가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광주 전남에서도 이어질지 호남 대표 선수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송갑석 후보가 안방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권리당원은 전체 35%인 42만여 명입니다. 지역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개표된 표심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호남은 모든 후보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70%가 넘는 누적 득표율로 줄곧 1위를 달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승부에 쐐기를 박을 수도 있지만 전북 출신인 박용진 후보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이제 표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을 어떤 다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호남이 할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새로운 흐름에 편승할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 송갑석 후보는 호남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송 후보와 전북이 고향인 윤영찬 후보의 선전에 따라 전체 판세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송 후보가 호남에서 3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때마다 민주당의 심장의 역할을 해왔었던 호남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호남의 표심. 전북과 광주 전남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각각 오는 20일, 21일 발표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3주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운 경제 사정, 남북 문제 등 혼란한 전국 속에 민주화, 평화, 인권을 외쳤던 DJ 정신 계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DJ 정신이 어린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서거 13주기를 맞아 조촐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슬퍼런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며 평화적 정권 교체를 통해 통합을 이뤄낸 DJ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화해와 통합을 강조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은 우리에게 크나큰 깨달음을 남깁니다. 코로나19와 수해 등 재난 속에 어려워진 경제 사정, 불신에 사로잡힌 국정, 경색된 남북관계와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에도 꿋꿋한 인동초 정신을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이 손을 잡았던 화합과 평화의 리더십이 간절한 시기입니다. 삶 전체가 국민을 위한 삶이었다. 우리 같이 서민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더 느꼈어요. 저의 삶도 이분과 같은 이분이 가시는 길을 조금이라도 제가 따라갈 수 있다면 괜찮은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DJ 서거 13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과 생가인 신안 하이도 등지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첫 개최된 김대중 평화회의도 국제 행사로 발전시키고 목포 사막도의 김대중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신안 하이도 평화의 숲 조성 등의 선양 사업도 추진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길거리에서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흉기에 찔린 행인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남성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유유히 건너갑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은 1시간 뒤 왼손에 흉기를 쥔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2명의 60대 남성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뒤따라갑니다. 이 3층 당구장에 가기 위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남성 2명은 뒤따라온 괴한에게 영문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60대 남성들에게 뛰어들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곧바로 건물 뒷문으로 도주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다거든요. 옆구리 옷 쪽에가 피가 은근히 좀 있었어요. 칼에 찍힌 거라 감이 불안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흉기에 찔린 남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55살 남성은 다음 날인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광주 송정역 대합실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하나, 둘. 휠체어 배드민턴 강사가 네트 너머로 셔틀콕을 던져줍니다. 난생 처음 휠체어에 앉아본 학생들은 날아오는 공을 받아치기 위해 팔을 뻗어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리는 이곳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 반다비는 반달 가슴곰을 형상화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이름입니다. Because an initiative like this isn't just life-chang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se them, but it will have also a positive impact on their families and the people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2019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게 됐습니다. 비장애인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이 반다비 체육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체육관과 체력 단련실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센터 1층에 마련된 수영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물 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북구는 10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고 남구와 서구에도 센터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개관한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잇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6,737명, 전남에서 7,591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4,32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1,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로 이틀 연속 10,000명대입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승소한 소송에서도 업무 소홀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에서 법무 담당관실이 지난해 5월 8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880만 원의 소송 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모두 3건에 걸쳐 2,18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24건을 지적하고 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4명 등 인사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완도 섬 지역의 고질적인 식순환 해소를 위해 해저 관로를 이용한 광역상수도 구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섬 식순환 해결을 위해 해저 관로를 통한 31km 길이의 상수 관로를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노화와 보길 지역뿐만 아니라 해저 관로를 경유하는 6개 섬 8천여 명의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7년 가뭄으로 6개월이 넘는 제한급수를 실시했고 올해도 지난 3월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 2일 급수, 8일 단식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국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2,500만 원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